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목이 왜 이렇게 매세요? 또 쉬면 딱 목이 티가 좀, 내시네요. 그렇습니까? 쉬면 안 될 것 그럼 같아요. 매일 나와야 됩니까? 네, 우리 1월까지? 부사장님은 참.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매일 일을 하셔야 몸이 그 루틴을 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테지만 약간 텐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왜겠습니까? 미국 시장이 주말 사이에 올랐거든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조금 오른 거죠, 뭐. 예, 그렇죠. 예,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네, 조금 그렇습니다. 올랐다. 조금 올랐고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주말에요. 네. 12시간을 잤습니다. 그 푹 주무셨어요? 엄청 잤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잠 좀 푹 자보자 네, 이런 마음이셨군요. 그런 마음 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6월 이제 사실 5월 30일 오늘 밤에는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이라서 현충일입니다. 휴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내일 하루 남은 거예요. 5월 시장이. 그러네요. 그쵸? 하루면 끝납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휴장이 2번이나 있어요. 에이,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6월 1일 지방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6월 6일 우리나라도 이제 현충일이 예, 있기 지방선거 때문에. 있었군요. 네. 네. 선거해야죠. 지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신데 지방도 빼시고 지방선거 투표도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렇습니다. 나이키 사드렸잖아요. 신고 열심히 운동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마감했었던 그리고 일주일 사이의 시장 분위기 잠시 후 장우석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 희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할 텐데 자, 오랜만에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주제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 그 시장의 분위기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로 가지고 나오셨는지 잠시 후에 심층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과 소매업체 호실적으로 3대 지수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주간 기준 9주 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더 이상 빠질 수가 있냐 하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3대 지수를 짚어볼 건데요. 다우가 6.2%, S&P가 6.6%, 나스닥이 6.8%로 급등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이번 주를 좀 기반으로 더 올라가면 좋은데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한 자릿수 하락을 보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가 참 사실 굉장히 무거운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같은 그런 지수잖아요. 묵직하고 묵직하죠. 무게감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빠져갖고 어려웠는데 네.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고 해서 다행입니다. 이번 주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중간 결산해 보겠습니다. 결산입니다. 네. 고점 대비 하락인데요. 다우가 10.13% 하락했고요. S&P 500이 13.48%, 나스닥이 24.88%로 조금 더 그 하락을 좀 줄이는 모습 보였는데 아직까지 멀어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천주만 더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지수가 한 자릿수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실 이제 연속 하락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하락 폭에 대해서 보면은 고점 대비 하락 폭이 가장 적고요. 적죠? 나스닥이 가장 이제 많아서 우리가 이제 나스닥 30% 이상의 고점 대비 하락을 장중에 봤었죠. 네. 장중에 봤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한 주 낙폭을 많이 줄여봤습니다. 지난주 이맘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이맘때 저 기억하기 싫은데. S&P 500이 베어마켓 지짐을 했다고 맞아요. 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려고 그러면 금방 올라갑니다.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길 다시 한번 기원해 보면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원석 부사장님의 텐션이 오늘 거의 한 초콜릿 5개 정도 먹은 아이의 텐션인데요. 사실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 종목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딱 보시면 좋은데요. S&P 500 빨간색이 기준이라고 보시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간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있는데요.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급등했던 그런 모습을 해서 제가 볼 때 나스닥의 상승은 테슬라, 엔비디아가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우리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고점 대비 많이 좀 주가가 하락해서 사실 많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그 위에서 사신 분들이 얼른 회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이 올라온 거의 그 기폭제가 네. 엔비디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시장에 나와서 뭔가 좀 어려웠는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적들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208달러가 적정 주가니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예, 갖게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금요일 날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4월의 PC입니다. PC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꺾여 있죠. 개인 소비 예, 지출 꺾여 지표. 있습니다. 갱수 꺾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약간 물가 정점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건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순자 숫자를 넣었는데 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가 6.6에서 6.3으로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코어 PC는 5.2에서 4.9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음. 보여드리면서 뭔가 이번 달부터 내려가는 모습 확인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정말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횡보 이런 게 아니라 음. 팍팍 팍팍 꺾였으면 좋겠어요. 팍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내려갈 걸로 보이는 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 번째 푸드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밑에 있는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에너지 같은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좀 내려가긴 하겠지만 네. 팍팍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 싶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연말 목표치가 3%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뭐 근원 PC 뭐 대부분 전달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하향 안정세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지난주 그리고 사실 지지난주에는 소매 판매 기업들 타깃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난주에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좋았습니다. 소매 업체의 급등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달러트리 같은 그 다이소 같은 기업들이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이시스, 로스트론 같은 고급 백화점 올라갔던 거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약간 뭔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랄프로렌이 과연 고가의 옷을 만드는 기업이냐 아니면 중저가냐라는 거에 상당히 좀 이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랄프 로렌이 이제 뭐 컬렉션도 열고 하는 그런 고가 라인도 있고 우리가 아울렛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말 이렇게 타고 있는 그렇죠. 말 뭐 뭐죠? 그 스포츠?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스포츠. 예. 예, 스포츠. 여러분 아시죠? 예. 네? 그 스포츠. 폴로. 폴로. 그 폴로라고 폴로입니다. 합니다. 예. 그 브랜드는 또 옆에서 또 다 도와주시네요. 예, 그 그렇습니다. 브랜드는 사실 좀 저렴하게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입을 수 있는 중간 정도의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러분 아세요? 패션 트렌드 요새 좀 보세요. 저는 안 보죠. 아유 좀 저는 패션에 뭐 민감하신 분이 왜 패션 트렌드를 안 보십니까? 랄프로렌 거의 옷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즘에 폴로가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그렇습니까? 인기를 끌고 있어요. 폴로가요? 네. 그렇다고 하시죠, 뭐. 예. 아 패션 트렌드에 그래서, 민감하지 않으셔서 예. 네. 일단 보시는 업체가 두 가지가 네.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약간 저가 판문을 파는 소매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이스 로스트롬은 약간 비싼 걸 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요 안타깝지만 뭔가 약간 그 소득이 적은 분들과 많은 분들이 매수하는 그 물건을 구입하는 현상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다른 호재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키워드를 잡아오셨는데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실 이슈 중에서 저는 이 이슈가 가장 네.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쪽으로 무게를 약간 네. 안개 갇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은 FOMC 회의를 공개됐는데 6월과 7월에 50bp 올리는 게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해서 일단 우리가 궁금했던 그런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내 금리 목표가 2.5, 2.75니까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까지 확인해 봤고 마지막에는 이제 요거 나와야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네, 제가 만든 요거 말인데요. 나와야죠. 보복 매수입니다. 보복 매수. 반발 매수가 네. 아니고 보복 보복. 매수죠.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칼을 간 거죠. 네가 이기나 네. 내가 이기나 해보자. 사실 시장하고 이제 싸우나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은 10주 만에 나온 모습이었죠.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10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금 규모가 한 30조가 넘어가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뭔가 조금 연말에 가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려 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또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매수가 들어오기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간 단위 기준으로 저희가 맵을 쭉 보도록 할게요. 와, 거의 뭐 한 두세 개, 뭐 네다섯 개만 빼놓고 다 초록색이네요. 예, 딱 아쉬운 게 세 종목 있었는데요.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인데 이거는 스냅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번 덱스컴은 아시겠지만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최근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또 한 가지가 또 기업을 인수한다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인수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나머지는 다 올라갔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요. 정말 녹색의 물결 아니겠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다음 주 이렇게 한번 올라가기를
기원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월요일 고맙다 시리즈를 겨우 이제 한 개, 그동안 한 2주 동안 한 개밖에 못 가지고 오셨잖아요. 다행히도 고마운 게 한 개 더 넣으셨어요. 예, 더 늘었습니다. 네. 자, 고맙다 다우지수입니다. 6일 연속 올라갔고요. 6.13% 상승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워낙 무거운 지수였지만 올라갈 때 가볍더라고요. 의외로. 예, 무거웠지만 가벼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6일 연속 올라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올라간 폭은 별로 안 됩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역시 S&P 500 지수 갖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 주간적으로 보게 되면 6.6% 올라가면서 가장 크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보복적인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오늘 좀 또 쥐어짜 내신 게 티가 나는 게 고맙다, 시장 반등 이렇게 같이 묶어도 되는데 굳이 다우지수와 S&P 500을 두 가지 쪼갰습니다. 쪼갰는데 나누셨어요. 보시는 그림처럼 워낙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준비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톰 크루즈가 예, 고마우세요? 고맙다 톰 크루즈인데 톰 크루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탑건 매버릭이 지금 개봉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네. 개봉됐는데 거의 1억 한 7천억 원 정도에 1,7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얻었답니다. 원어치기는. 1,700억? 그러니까 올렸는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환갑. 62년생. 네, 이시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런 영화 찍는 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35세 이상이 절반 넘게 봤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 같은 분들이. 저도 보고 이제 우리 부사장님도 보고 네. 다 하신 거잖아요. 같이 현지에 봐야겠죠. 젖어서. 근데 우리 아마 여던 앵커가 네. 35세 조금 위에 아닙니까? 살짝이요, 살짝. 살짝 위인데 예, 살짝. 제가 볼 때는 이게 워낙 오래된 영화고 86년에 원작이니까 상당히 좀 오래된 영화인데 네. 뭔가 조금 추억에 때문에 빠져서. 보신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꼭 보겠습니다. 한국은 6월 20일 개봉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어디 뭐 홍보 비용 받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팝콘? 아닙니다. 네. 워낙 수입 보고 싶어갖고. 배포산. 네. 저는 지난주 주말에 드디어 영화관에 갔어요. 주말에요? 요즘에 네. 그 영화 개봉한 거 중에서 그 손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마동석 씨 나오는 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어요. 누군 뭔? 네, 범죄도시2 옆에서 우리 또 도와주시는 네, 분이 계십니다. 진짜. 범죄도시2가 나와서 저는 사실 범죄도시1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봤는데 그 뭔지 아세요? 원? 예, 압니다. 니네 누지 않아? 알죠. 그거 아닙니다. 예. 장치에 나왔던 거. 재밌더라고요. 예, 요소 재밌었죠. 요소의 원의 그런 재미있는 디테일도 있고 저는 영화관에 주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시 이 영화 관련된 이 시장이 정말 크게 부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탐 크루즈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의외로 우리 나오시는 패널분 중에 네. 나이가 어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 이거 당연히 있죠. 어린 교수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교수님들이. 네. 그래서 이 탐 크루즈보다 아, 보고 만초 놀랐습니다. 환갑이신데. 놀랐습니다. 예, 예, 우리 굉장히 다시 한번 꼭 그 영화를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추억에 다 돌아가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 뭔가 인사이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인사이트 주는 과정에서 그럼 탐 크루즈 만든 영화에 대한 회사를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바로 이 회사를 만든 영화를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크게 빠진 모습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전신이 비아컴 CBS였어요. 네. 비아컴 CBS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담보지수 매수하다가 많이 빠졌던 그런 기업인데 그쵸. 지금은요 버크셔에서가 주식을 매수하면서 포트 순위 18위까지 등극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오늘 날짜로 바꿔야 됩니다. 심볼을 뭘로요? 사라로. 사라? 예, 파라 뭡니까? 말고. 파라가 뭡니까? 파라 말고 예, 사라. 사라. 예, 앞에 S만 예, 좀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지금 PRA인데 뭔가 이름은 약간 조금 거시기 하지만 일단 좋은 주식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장이 안 열립니다. 아까 그쵸, 말씀하셨죠. 오늘 밤. 오늘은 시장 보지 마시고 네. 편안한 밤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내일도 아침에 합니까 혹시 휴장인데? 하죠. 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사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은 해야죠. 유럽 시장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휴장할 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장중 내용 때문에 좀 등한시했었던 인사이트 있는 네, 내용들 그렇죠. 다뤄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휴장해도 저희는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주말 사이 마감했었던 시장 분위기 쫙 정리했는데 전 탑건밖에 기억이 남지 않아가지고 네. 큰일 났네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걸로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With the Star. 네. 스타 중에 스타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함께 제가 참여하셨죠? 심사했습니다. 예, 했는데 네. 지금도 영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편집을 주말 내내 만들었기 네. 때문에 잘 고퀄리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출연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심사위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중에 제가 심사위원을 뽑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4일날 보시는 분들이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예 우리 이한경 위원님께서 보시면 깜짝 놀라 겸손 1%도 없는 이런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네. 항상 놀랍니다. 보시면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라니까요. 네. 예, 6월 달에 또 방송 저희가 방영되기 전에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 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옆에서 도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화 얘기는 제가 예, 많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여러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메모리얼 데이와 함께하는 메모리얼즈 데이와 함께하는 영어 나오니까 또 쫄리네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빙 시즌. 네. 여행업종 위험한데 계속 여행업종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안 좋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면서 오니까 무슨 휴가를 많이 간다라는 얘기는 네, 들었는데 네. 결항도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 좋은 소식도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이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네. 이거 요즘에 2주에 한 번씩 예. 하잖아요. 예. 그죠?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예. 저희 앞에 지난주에 네. 했고 이것도 여담인데 네. 원래는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어저께 갑자기 저희 사장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다들 깜짝 지난주에요? 놀랐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그 아니에요? 뒷얘기가 원래 있는데 네. 원래는 저희 사장님이 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첫 회부터 보셨어요. 정말요? 그래서 작년 11월쯤에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잘 보고 있다고 3프로 되게 좋은 프로그램 네. 잘 가서 애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네. 매일 아침에 오면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주 전이죠 이제 또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사장님이 이게 불쑥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또 3프로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3프로 잘하고 있냐, 네. 열심히 잘 보고 있다. 네. 그러면서 장우석 부사장님하고 여동원 앵커님한테 나중에 안부라도 한번 전해달라 어. 하고 정프로님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러세요. 그래서 재밌는 분. 네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제가 다음 주에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사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시군요. 커졌어요.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3% 너무 좋다. 어. 근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네. 조금 뭐해서 분위기를 보고 있다가 말씀을 못 드린 네네. 거고 저희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그걸 먼저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해의 어쨌든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 예, 우리 또 이원주 선임이 사회생활 열심히 네,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뭐 네. 승진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네.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저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를 살짝 전해주셨고요. 네, 우리에게는 네.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여행업종 지금 네.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꽤 되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고요. 네. 여전히 힘드실 거고요. 맞아요. 3년째 힘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해 보려고 네. 가지고 왔어요. 그 주말에
고민을 많이 했죠. 한 2주 동안 무엇을 전해드릴까 했는데 일단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제 관심이 가는 단어이고요. 사실 그 전에는 그닥 신경 안 썼거든요. 드라이빙 시즌 뭐 남의 나라에서 자동차 타고 뭐 휴가 가는 게 뭐가 관심이 있나 했는데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전몰 장병 기념일이고요. 우리 현충일하고 유사한 그쵸. 날입니다. 연방 공휴일이고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1868년 5월 30일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분들을 추도하기 위해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모든 전장에서 그 전사한 분들을 추모하는 자리로 이렇게 커졌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요즘에는 드라이빙 시즌의 시작이다 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면 영어 표현으로는 서머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부터 9월 초에 레이버 데이, 그러니까 노동절까지. 그러니까 보통 세계적으로 노동절이면 5월 달인데 미국은 이제 9월 첫 주에 그 노동절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면서 휘발유 가격하고 그러게요. 여행 레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지난주 금요일 한 11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네. 지난주에 115달러까지 올라간 이유가 물론 중국의 지역 봉쇄 완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유럽 연합에서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이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수요 역시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전에 이것도 여담인데 장우석 부사장님하고 이하영 교수님하고 예전에 버크셔에서의 주총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5월 1일 날 네. 뉴욕으로 갔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4월 30일 하고 5월 1일 날 숙박비가 천차만 2배에서 3배 차이가 오, 났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때 방구하는데 제가 좀 애를 먹었었는데 어.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근데 막상 갔더니 여인숙 같은 방에서 그럼 방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희 세 사람이 한 방이 방을 아니었던 썼거든요. 그 방이었습니까? 그 세 분이 방이? 같이 주무셨어요, 심지어? 네, 같은 방에서 그러니까 방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방이 아니었던 창문이 걸로 없는 방이었어요. 창문이 없다고? 창고예요, 창고? 이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그림이 있고 그게 벽이에요. 네, 창문이 없는. 그래서 네. 아우, 폐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거기서 못 주무시겠네요. 엄청 당황하셨을 아. 거고 저희가 그 남자들 셋이니까 그냥 그래 하고 이제 컴플레인도 하긴 했는데 그 소용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미국의 5월 시즌부터는 네. 굉장히 엄청 여행을 많이 간다. 네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때- 중요한 내용이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날짜가 박혀 있잖아요. 네. 한국은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6월 6일. 예, 네. 근데 여기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금토 로게끔 연휴로 많이 되어 네, 있죠. 로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연방 공휴일 보면 대부분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그런 거 좋네요. 예,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체 휴일을 그런 식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변하지 예, 않을까 예. 하는 생각도 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객은 뭐 어떻게 또 많이 늘어날까요? 네, 그래서 매년 그 메모리데이 연휴 전에 그 미국의 AAA라고 전미 자동차 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갈지 이걸 추정해가지고 발표를 네.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여행객이 전년 대비해서 한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3,92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80,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4가 여행을 가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여행을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자동차 여행객이 전체 88.9%, 거의 90%는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자동차 여행객 또한 5%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항공 여행객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해서 301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비중에서는 한 8%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림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전체 여행객에서 대부분은 이제 자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항공이 7.7%, 그리고 기타 대중교통이나 열차,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4%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럼 과연 팬데믹 이전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네. 그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총 여행객 수는 2019년에 92%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고요. 자동차 여행객은 93%, 그리고 항공 여행객은 94%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증가세가 많이 이제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딱 이번 한 드라이빙 시즌 시작하고 나면 한 그래도 2019년 정도는 회복되지 않을까 네. 보였는데 아직은 회복세가 완만하게 지금 속도가 떨어지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미 교통안전청 TSA에서 항공 검색대 통과 여행객 숫자를 이제 헤아려서 네. 매일 사이트에 이제 올려놓거든요. 최근 일주일에 확 늘었나요? 네네. 상대적으로 이게 지난 토요일까지 그 값을 가져왔는데 맨 오른편에 보시면 2019년 대비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월 28일 그 토요일에 2019년 대비 한 마이너스 5.8% 그리고 5월 27일에는 7.2%.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2019년 대비 수준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볼 수 있고요. 밑에는 이제 월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네. 1월에는 2019년 대비 한 22.5% 적은 숫자였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네. 있죠. 2월에는 15.6%, 3월에는 12.4%, 그다음에 4월과 5월 현재 누적까지는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여행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수요는 넉넉해요. 수요는 정말 많고 그리고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돈을 쟁겨놓고 사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아껴서라도 휘발유 값을 내고 대신에 여행을 가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소비 추세는 극단적으로 필수 소비재 부분을 좀 줄이고 이제 2, 3년 동안 못했던 여행에 좀 돈을 들여야겠다.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항공권, 그러니까 여행기 공급이 아직 딸린다는 거죠. 맞아요. 계속 우리나라도 그렇죠.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의 변이가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영향으로 항공회사들의 승무원들의 그 격리도 조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편을 지금 줄이는 이유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그 일적 자원을 좀 효과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 편수를 항공 편수를 오히려 줄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공 운송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또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항공은 이제 많이 그 비행기가 편성이 되지 못해서 좀 그렇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방은 있지만 또 그 방을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그렇죠. 분들의 사람이 그 부족하죠. 노동이 좀 부족해서 네, 네. 있어도 못 내놓는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방을 이제 하우스키핑. 하우스키핑. 저도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해봤는데. 알바 해보셨어요? 네네. 실제로 하우스키핑 했습니다. 이제 네. 주방에서 접시를 닦다가 네. 사람이 부족해서 여름 네. 성수기에 시즌에 그 부족하면 힘들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들 좀 할래? 하면은 더블 페이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려운 어렵진 직무군요. 않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따로 필요하니까 제가 밤에 접시를 닦고 호텔에서 그리고 아침에는 방을 청소하고 오.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네. 괜찮아요.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적은 거죠. 수요는 많은데 네. 그러니까 방을 치워줄 사람이 적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방 회전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호텔 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터지고 나서 계속 확장을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방 수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줄이지 않고 오. 팬데믹 이후를 생각해서 계속 그 투자 규모를 유지해 오면서 방 확보는 계속 늘려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받을 수는 있어요. 방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을 치워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료를 제공할 서비스 그쵸. 요원이 부족한 거고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가 추이를 보면은 네. 사실 최근에가 가장 좋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원래 그 올해 들어와서도 장우석 부사님도 그렇고 이하연 교수님도 그렇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 두세 차례 계속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쉽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에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가 엄청 좋았어요. 지난주는 드라이빙 시즌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겠는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행 그리고 숙박 그리고 항공 그리고 카지노 모두 보면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 주간 기준으로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익스피디아 그룹도 5% 넘게 상승을 했고 크루즈도 6% 이상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 11% 이상 상승을 했고요. 힐튼도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지난주만 보면 9% 넘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 뭐 말할 필요 없고요. 8에서 9% 이상 상승세 보였는데 최근 1개월 실적을 보면 극명하게 이제 달라지죠. 지금 플러스가 없어요. 최근 1개월 그림 맞아요. 보시면 익스피디아 그룹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30% 가까이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카니발도 22% 하락을 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7% 가까이 보이고 있고 또 카지노 업계도 마이너스 3%, 라스베가스 샌즈도 마이너스 3% 정도 기록을 하는 등 최근엔 물론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소비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약세를 보였고요. 최근 3개월 추이를 보면 그나마 일부 종목들은 강보합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종목들은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를 보면 그래도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플러스 보이고 있고요. 항공업계는 그래도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여행 사이트라든지 카지노 부분은 그리고 크루즈까지는 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항공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다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정상적인 주가의 실적을 반영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원래는 2분기 실적부터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2분기 실적도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여름에 코로나 변이.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이다. 창궐한다고 하면 3분기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진짜 리오프닝은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누구도 사실 전망하기가 그렇죠. 너무 어렵기 예. 때문에 예. 부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변이나 뭐 이런 것에 따른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만 가져야지 네, 이거를 네. 그럼 선뜻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는데 2020년 상반기 때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델타 항공이에요. 그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이상 났었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사야지 하고 들어갔던 분들 여전히 아마 들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서학개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대부분 그리고 올해 초 또 3월 이때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많이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행 레저 주요 종목을 좀 주가 추이를 뽑아왔습니다. 네. 올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부킹홀딩스가 그나마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5.5%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8% 플러스하고 4% 플러스는 지금 델타 항공하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두 개 종목만 지금 플러스고요. 그 외의 종목들 라스베가스 샌즈, 에어비앤비, 또 카니발, 또 부킹홀딩스 등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란색은 카니발이거든요. 마이너스 31%. 하염없이 지금 빠지는 상황인데 그나마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크루즈도 비용 문제가 커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문제가 또 하나는 크루즈 업종은 2년 전에 이제 현금이 부족하니까 어떤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를 땡겨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 이제 상환할 때가 또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항을 하긴 하는데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오히려 크루즈에 대한 수요는 좀 고객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단가가 세잖아요. 네. 크루즈 여행 자체가 그냥 비행기 한번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와 달리 크루즈 여행은 보통 일주일에서 뭐 열흘, 뭐 한 달 가까이 하는 여행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격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부킹 예약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안 올라온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가도 보면 플러스가 나 있는 거는 현재는 부킹홀딩스하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정도 플러스가 나여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마이너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까지 크루즈가 제일 수익률을 안 보이고 좋네요. 있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의 변화도 좀 볼 텐데 그래도 여전히 매수 의견들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장기잖아요. 1년 후에 목표 주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킹홀딩스하고 델타 에어라인스, 라스베가스 샌즈는 이제 강력 매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매도 의견이 카니발 빼고는 없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근데 보유가 많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가장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하고 현재가가 한 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격차가 좀 큰 종목으로 보면 에어비앤비가 현재 목표 주가는 189.48달러인데 지금 주가가 90달러대거든요.
상대적으로 절반밖에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마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문제고요. 에어비앤비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지금 철수하면서 네. 그 영향이 단기적으로 또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좀 각광을 받는 게 여행주였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들이 그리 좋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 우리가 여행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어떤 매수 타임을 잡기에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은 네. 타이밍이 아닐까.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이제 리오프닝 진짜로 실제로 이제 장이 열리고 있으니 네.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서 지금쯤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 네. 아니면 조금씩 올랐을 때 어느 정도 그 손절까지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앞으로도 사실 하염이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네, 있는 언제 영역이라서. 이렇게 올라올지. 그러니까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다시 팬데믹이 온다면 주가는 다시. 더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신다면 일부 손절까지도 감안하시면 어떨까. 하지만 제일 나은 방법은 좀 잊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개별 종목도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 ETF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제츠라든지 PEJ, 어웨이 같은 ETF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차라리 늘 말씀드리지만 늘 관심이 없는 에너지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에너지. 네. 근데 이 여행 관련주는 제가 한 4번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마다 지금 깨먹었기 때문에 네, 네. 마음이 아픈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오래 가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예요. 지금 보면 네, 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뭐 또 침체가 오는 바람에 네. 아까 카니발 못 사잖아요. 못 어쨌거나. 사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결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끌고 가기 힘들면 좀 줄이든지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꼭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메모리얼 데이를 필두로 한 드라이빙 시즌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네, 아까 댓글에 보니까 위즈덤 컬리지는 뭐 잔디 깔고 입학하는 건가요? 뭐 이런 재미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부정 입학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신청만 하시면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컬리지에 입학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저희 영상 나오는 그 하단에 보셔도 되고요. 앱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귀여운 네.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뭐 늘 잘 보냅니다. 네. 네.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는 시장 반등과 함께 12시간 숙면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이 위원님도 얼굴이 오늘 좀 약간 혈색이 좋으신데요? 저는 뭐 주시장 그런 거랑
별로 개의치 않고요. 늘 잘 주무셔요. 네, 잘 주무다. 제가 사실 딴 얘기지만 제가 베개를 하나 새로 샀거든요. 아, 베개요? 간호다 아니에요? 간호다? 그럼 특정 상표앱이 안 되는데 제가 깜놀했습니다. 왜요? 떡실신합니다. 아 정말요? 진짜요.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네.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연일 상승, 또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주시장이 이렇게 급등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미국 주시장이 네. 어찌 보면 지금 코스닥 그럴 때보다 더 심하게 코스닥도 이렇게 5~6% 올라가거나 내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 주간으로 보면 6%가 3대 지수 많이 올랐고요. 하루 보면 나스닥이 3% 넘었고요. S&P 500도 2.5%, 다우도 한 1.8%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벌써 딱 열흘 됐네요. 전전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장중에 지금 20%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확 살아났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지난주까지 이어졌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에 갖고 이런 시장의 어려움을 갖고 온 주범 중에 하나로 보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약간은 또 피크아웃 될 수 있다. 피킹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표현하는 간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단 설득력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왼쪽 일반적인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4월에 전년 동기 6.3% 났거든요. 이게 딱 약간 떨어진 그런 모습을 갖고 피크 쳤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은 아시잖아요. 먹거리랑 휘발유거든요. 그거를 제외한 거가 또 4.9% 이게 피크를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뭔가 좀 희망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전월 대비를 보면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그림을 갖고 온 건데요. 전월 대비를 보면 0.2% 상승했거든요. 3월엔 0.9% 엄청 늘어났던 거에 비하면 훅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진 속도 이런 거가 또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갔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결같이 뭔가 이것만 보면 피크 친 거 아니냐? 이런데 목소리에 좀 힘을 실을 수는 있죠. 물론 우리가 다 동의하건 안 하건 간에 그리고 신뢰를 어느 정도 하느냐는 각자 다 다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런 건 뭔가 좀 그럴듯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네. 특히 이런 것들이 보면 앞서 말씀 똑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주간 단위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6%의 상승이잖아요. 전전주죠. 전전주에 8주 연속 다우지수가 하락한 거 1923년 이후 처음 10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이 7주 연속 빠진 거 1970년대에 처음, 나스닥은 사상 처음. 뭐 이러다 보니 주가가 훅 올라간 것 자체를 또 뭐 기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시장 이야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서서 베개 이야기 한번 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베개 알려달라는 댓글이 그건 못 지금 알려주죠. 수십 개가 올라가지고 그건 안 되죠. 아니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PPL이 될 수 있으니까 미국 주식 미치다 커뮤니티 연락 좀 주세요. 게시판에 그거 아시는 분들이요. 연락 좀 주세요. 저희도 광고 한번 해야 되는데. 예, 올려주시면 연락이 가지 않을까. 제가 진짜 베개 예민해갖고 네. 하는데 이건 진짜 깜놀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예, 아니, 커뮤니티 개인적으로 게시판에. 알려드리죠.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예. 그럼 그건 안 되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해받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네. 이거는 그 10년물 실질 금리와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요. 이 보시면 3.2 정도까지 갔던 것이 지금 2.7. 지난 주말 금요일 날 하루만 뭐 약간 플러스 나긴 났어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히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면 한결같이 뭔가 좀 긍정적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 높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건 이익이건 매출이건 뭐 금리건 달러건 뭐건 간에 방향성이거든요. 절대 높이 절대 낮은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횡보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그리고 내려가는 건 분명한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달러. 달러죠. 달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돈 보면 1,250원, 60원, 50원 뭐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네. 느낌으로 보면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는 분명히 호재죠. 이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머징 마켓 중에 한국이 제일 호재일 수 있어요. 네. 뭐 이거 보면 이게 정말 달러 원이 정확히 표현한 달러 원이 지금 1,100원 정도 간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미국 외국인들은 주식 살 수 있거든요. 뭘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사는 거거든요. 지수를 사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지수에 대한 베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이거든요. 거기에는 가장 큰 영향 이런 거죠. 어떤 달러가 내려가는 것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유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러랑 약간 그 격차가 있지만 달러 대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대비 유로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 대비 유로는 분명히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지난 금요일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자만 보면 흔히 얘기해서 시가총액 상해 주식들이 다 3-4%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7% 정도 올라갔고요. 애플이 한 4%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이런 것들 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졌죠. 그리고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테슬라 7.3%, 이거 아래죠. 7.3% 급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가 5.3%,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뭐 3-4% 정도 올라간 모습 보였을 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종목들이 주말 다가서면서 다 다 좋았던 올랐어요. 그런 네.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네. 이제는 뭐 이렇게 좀 연일 반등하고 그 반등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주말 라이브 때 보면 아까 시작할 때 인트로 할 때 말씀하셨지만 부사장님의 그렇게 해맑은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최근 들어서 뭐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처음 봤어. 그렇죠. 진짜 왜 이렇게 제가 좋으셨는지. 그렇게 얼굴이 어두웠나요? 아니요, 그 아직은 물론 조명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화색이 좀 네, 도는, 화색이 도셔갖고 예. 전 그러면서 주가 좀 올라간 줄 잘 알았죠. 주무셔서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여하튼 지난 주말에 보면 이 앞서 보여드린 모든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나올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시각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약간은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갖고 바닥을 쳤다 안 쳤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조금 한번 사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토요일 날 방송 못 보신 분은 제가 흥미롭게 보여드린 여러분들 구하기 쉽지 않은 자료 중에 하나가 시티그룹에서 하는 베어마켓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거는 미국에서 교과에서도 가끔 다룹니다. 미국에서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시티그룹에서 만든 건데 주요 주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18개의 지표를 만들었어요. 18개 지표가 뭐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지표도 있겠고요. 주시장을 둘러싼 채권에 대한 지표도 몇 개 들어가고요. 또 주시장의 주변 환경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아주 좋으면 M&A도 상당히 커질 수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정확히 보면 2020년 말부터요. 작년 여름까지 거의 20년 만에 최고로 활성화됐던 시장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부사장님? 부사장님 급히 싫어했던 시장이 있었죠. 밈 말고. 게임이요? 밈이란 그런 밈 거 말고 말고, 또 하나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갔던 거. 레버리지. 스펙? 스펙이죠. 스펙. 그러니까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졌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펙에 관해서 스펙으로 했던 스펙은 아시잖아요. 스펙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펙으로 했던 주식들 많이 갖고 계시면 계세요. 현실적으로 뭐 저도 한 2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스펙 상태에서는 $10라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 가격이 맞죠, 부사장님?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스펙이 이제 풀려 갖고 인수가 돼 갖고 하면 정상적인 주식이 되면 아무도 보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작년에 스펙으로 들어갔던 거에 극히 일부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완전히 극과 극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M&A가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IPO나 이런 것도 또 포함됩니다. 거기에 이제 평가 들어가요. 그래서 18개 항목 갖고 예를 들어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8개 반 정도가 시장에 떨어질 걸 경고했던 사인이 났었어요. 그 시티그룹 체크리스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리만 사태 때 보면 18개 중에 17개 막 경고 목소리 막 나던 시기입니다. 근데 요번에 보면 시티그룹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한 게 보면 18개 중에 6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8개에서 6개로 줄어들면 과거와 1990년 이후에 시티그룹의 평가를 보면 1년 지나고 나면 평균 30% 이상 주가가 올라가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말에 뉴스 이런 거 다 검색해 보시면 사야 될 만한 많이 떨어진 것 중에 사야 될 만한 IT 주식도 있고 또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월가의 목표치 대비 괴리감이 큰 것도 있고 수많은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지난주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너무 거기에 흥분하실 필요 없겠고 그런 의견도 있으나 지금은 여전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냐면 많이 물린 거 있잖아요. 막 더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1, 2, 3, 4번 제가 늘 말씀드린 분류 있잖아요. 그 1번, 2번을 더 사야 되는데 살려면 해야 되는데 3번, 4번에 막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에서 저 스펙으로 상장돼 갖고 합병까지 처리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스펙이 해서 상장된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다른 얘기부터 했지만 스펙이 왜 스펙을 했냐면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데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스펙으로 통해서 합병해서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그 스펙이 생긴 기본적인 방법이. 그래서 스펙으로 상장한 게 또 상당히 경고의 목소리가 의외로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증권회사에서. 그런 것 가지고 관심이 없지만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분들은 스펙으로 통해서 상장된 걸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펙 상장에 대해서 또 스펙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셨는데 계시고 앞으로도 있죠.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러한 부분 위험한 거는 좀 우리가 피하는 게 좋겠죠. 경고 목소리 엄청 나면 요즘에. 뭐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좀 집중 투자하기에는 그렇죠. 리스크가 많죠. 뭔가 좀 흑자 저는 임박한 종목 아니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흑자 전원 임박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펙으로 가지도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죠. 스펙으로 간 이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펙은 진짜 4번 중에서 저 밑에 4번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갖고 있어요. 스펙으로 상장된 몇 개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스펙으로 상장된 주식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아실 거고 혹시 모르신 분들도 본인 거 찾아보고 검색하면 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지금 월가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 제프리스에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먹는 거 위주, 그래서 제가 소비 위주. 그리고 요 얘기는 내일이나 봐서 내일 네. 오늘 할 게 없잖아요. 네. 오늘은 쉬기 때문에 내일 하려고 했는데 안석근 부장이 지금 이제 여행 얘기를 드라이빙 시즌. 했기 때문에 연 이어서 욕을 하면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 안석근 부장 얘기는 다 듣지 못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총기 사건. 그건 말고요. 뭐 나쁜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 그 썸머 베이케이션이 막 시작되는 시즌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취소율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비행기가 3일 동안요. 특히 평균이 한 4.5% 정도가 취소가 됐어요. 결항 말씀하시는 거죠? 결항이 두 가지가 있겠죠. 무슨 날씨가 안 좋은 지역도 네. 불가피했는데 사람을 못 구한 것도 분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 나갔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고객들이 취소한 게 아니라 항공사 쪽에서 항공 취소한 취소했다. 거죠. 특히 델타 항공은 사상 처음입니다. 9%가 넘는 취소율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항이 나왔고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행 가려는데 여행 못 가면 진짜 짜증 나잖아요. 그럼 뭐라도 먹고 마시러 또 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제퍼리 증권사에서는 항공주도 항공이 다 좋은데 지금 레스토랑을 좀 봐야 된다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보시면 네 가지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들은 이제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여러분 이제 여행 가신 분은 가보시면 많을 것 같고요. 네. 블루밍 브랜드는 아웃백이라고 아웃백을 말씀드렸고요. 퍼스트 워치 레스토랑 그룹은 저도 잘 모릅니다. 데이브 앤 버스터는 심벌로 유명하죠. 플레이라는 심벌인데요. 이거는 그냥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맥주도 마시고 치킨도 마시고 그냥 다트 게임도 하고 그냥 다른 일반적인 식당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올해 다 10에서 20%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제품 소비도 있지만 서비스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걸 또 주말에 부사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말 강의가 꽤 알찼어요. 그래서 그 한번 주말 라이브 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보면 블루밍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아웃백 스테이크입니다. 한국의 아웃백 스테이크는 지금 몇 번 넘어가고 다른 주인이 바뀐 거로 갖고 있고 아마 브랜드류로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블루밍 브랜드는 호주 회사고 그 아웃백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모 회사입니다. 이거 전 세계의 지분을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태 이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또 보시면 뒤로 하셔야죠. 그 플레이입니다. 플레이어. 데이브 앤 버스터즈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이것도 요 다수의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주식이 네. 되겠고요. 요거는 저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다든 레스토랑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는 올리브 가든이라고 아마 미국에 계시면 많이 네. 아실 것 같고요. 그 레드 랍스터 하면 브랜드 유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관련된 포함된 것이 ETF. 먹고 마시는 ETF가 PBJ인데요. 마침 요거는 제가 월가우즈 TV라고 또 그 저희 방송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난주에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요 얘기는 해놨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미국 주식으로 치폴레라든가 다든 레스토랑 해놨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정 체크 저희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죠. 해도 될까요? 잠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미국 시간 오늘 당연히 노는 날이 되겠고요. 화요일 날 아마 Salesforce.com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HP죠. 네. 특히 워런 버핏이 그 주식 사면서 관심 있던 것이 되겠고요. ISM 제조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 날인데요. 신규 일자리가 32만 5천 건. 일부에서는 28만 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30만 건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예정된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그 지난주부터 이렇게 먹는 얘기 가끔 했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다음 달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국내 최대 규모고요. 아시아 4대 종합식품 박람회라고 하고 해외 30개국 국가에 관련된 뭐 가공식품, 그러니까 와인, 치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공식품, 그리고 뭐 주방용 로봇, 그리고 푸드 AI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연관된 모든 것들이 집약된 그러한 산업 대전인데 여기 가시면 뭐 1대1 해외 수출 상담도 받아볼 수 있고 뭐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 대회도 그 전시장 안에서 열리고요. 서울 푸드 어워즈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면 자유롭게 시음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와인 뭐 이렇게 마셔볼 수 있고 시식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니까. 네, 온라인 사전 등록 시 입장료는 무료고요.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오늘 밤 휴장이라도 내일 오전 6시 30분 저희는 어김없이 돌아오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